그가 내 어깨를 끌어안는 순간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꾹 참아온 소리가 튀어나오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고추밭에서 일어난 따뜻한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남 합천은 고추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집집마다 마당 가득 붉게 널린 고추가 햇볕에 말라가고 골목마다 비닐하우스와 밭이 줄지어 이어져 있지요. 어릴 적부터 보아온 풍경인데 이제는 그 속에 서 있는 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큰 고추밭 일을 돕는 날이었어요. 농번기마다 늘 있어온 일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힘겹게 느껴졌어요. 마음을 붙들기 위해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지요. 뙤약볕이 내려쬐는 밤머리에 서자 이장님이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어서 오이소. 같이 해봅시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손에는 장갑을 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허전했거든요. 고추밭에 쪼그리고 앉아 고추를 따는데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순간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서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햇볕에 짙게 패인 주름이 있었고 두 팔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땅을 일군 흔적처럼 단단하고 거칠지만 믿음직한 모습이었지요. 나는 얼떨결에 얘 뭐하고 애매한 대답만 내뱉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저 건넨 위로 한마디인데 마음 한쪽이 울컥하며 흔들렸어요. 그가 내 옆에 서서 고추를 따기 시작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땀이 그의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고 흙 묻은 손이지만 움직임은 거침없이 힘찼어요. 순간 나는 시선을 거두려 애썼어요. 괜히 별 생각 다 하네. 스스로를 다그치며 다시 고추만 바라봤지요. 잠시 후 그는 내 곁에 작은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물이요. 좀 드시소. 나는 그 바가지를 받아들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겨우 내뱉었어요. 입술에 닿은 시원한 물맛이 마치 내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그의 말투, 그의 걸음걸이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다른 주민들과 활달하게 어울리며 웃는 모습도 가끔 내 쪽으로 스치는 눈빛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은 무겁고 허리는 쑤셨지만 마음만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이상하게도 오늘 하루는 내게 작은 떨림을 남기고 갔거든요. 나는 며칠 전 고추밭에서 만난 그 남자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박노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지요. 나보다 두세 살 위지만 밭일을 오래 해와서인지 등은 여전히 꼿꼿하고 손발도 야무졌어요. 그가 건네던 물 한 바가지, 힘드시지요 하던 낮은 목소리. 별것 아닌데도 내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아마 내가 너무 허전해서 그런 걸 거예요. 남편을 잃고 난 뒤로 나는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수년간 이어진 암투병은 내 몸과 마음을 바짝 말려버렸어요. 병상에 누운 남편을 지켜보며 나는 수없이 원망했어요. 차라리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그런 못된 마음을 품은 내가 스스로 밉고 죄스러워 울곤 했지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원망은 자취를 감추고 텅 빈 허망함과 슬픔만 남았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밥 한 숟갈이 넘어가지 않았고 밤이 오면 빈 방의 정적이 내 가슴을 짓누르곤 했어요. 그런데 박노인이 내게 다가와 많이 힘드시지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마치 오래 묵은 내 마음속을 그가 알고 있다는 듯 느껴졌거든요. 그는 웃음이 많고 활달했어요. 밤머리에서 다른 주민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아, 저 사람은 내 삶과는 참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그 다름이 오히려 부럽고 또 묘하게 끌리기도 했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검게 그을린 살빛, 굵은 팔뚝, 그리고 힘있게 움직이던 손. 남편의 병약한 모습만 바라보다 살아온 나에게 그 모습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다움이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다그쳤어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남편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부질없는 다짐이었어요. 허전한 마음이 자꾸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억해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와 나눈 짧은 대화가 떠올라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눈을 감고 곱씹었어요.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갔지만 내 가슴속엔 오랜만에 작은 불씨가 피어난 듯 했어요. 며칠째 이어진 고추밭 일손 돕기는 내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허리는 쑤시고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혔죠. 그런데도 나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밭에 나와 있는 게 나았어요. 마을 사람들이랑 어울려 흙을 만지다 보면 잠시라도 외로움이 덜해지니까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박노인은 내 곁을 맴돌았어요. 이쪽은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말을 걸며 내 앞에 물 한 통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얼떨결에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물을 들이켜고 말았어요. 땀에 젖어 바싹 마른 목구멍에 그 시원함이 스며드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도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새참 시간이 되자 그는 또 내 앞에 앉았어요. 김이 나는 보리밥과 된장국이 담긴 그릇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지요. 많이 드세요. 힘써야 하잖아요. 나는 괜히 쑥스러워 젓가락질만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 눈치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남편 잃은 여인 챙긴다고 또 소문나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 곁으로 옮겨 앉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자꾸만 내 귀에 꽂혔어요. 주민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입가에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지요. 참 사람 좋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다시 그와 마주쳤어요. 트럭 짐칸에 도구를 정리하던 그가 내 쪽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쉬운 자리 맡겨드릴게요. 괜히 얼굴이 달아올라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 끙끙거리면서도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 굵은 팔뚝, 그리고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이던 주름.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안심시키는 듯 했어요. 나는 이내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안 돼. 이건 그냥 착각일 뿐이야. 그저 친절한 거지. 하지만 이미 흔들린 마음은 애써 다잡아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고요한 방에 앉아 있는데 그의 웃음소리와 눈빛이 아직도 귓가와 눈앞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집안이 고요해질 무렵이었어요. 하루 종일 밭일을 해서 몸은 천근만근 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며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대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설지 않은 낮에 밭에서 자주 듣던 목소리였죠. 조심스레 나가보니 박노인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촌닭 한 마리를 들고 있었지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품삯이라도 드려야지요.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외간 남자가 저녁 무렵 내 집 대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집 안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의 눈에 금세라도 소문이 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닭을 한 마리나 들고 일부러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결국 나는 그에게 말했죠. 들어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전에. 그는 능숙하게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십 번 해본 듯 손놀림이 거침없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솥을 꺼내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오랜만에 불을 지피는 아궁이 앞에 앉으니 마치 잊고 있던 내 예전의 삶이 떠올랐어요. 남편 병수발에 치이며 한동안 밥상조차 성의 없이 차렸던 내 모습이 겹쳐져 묘한 씁쓸함과 동시에 이렇게라도 다시 밥을 준비하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솥 안에서는 닭이 푹푹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마루에 상을 차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숙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을 때 순간 오래된 부부처럼 익숙한 기분이 스쳐갔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가 살코기를 발라 내 그릇에 놓아주며 말했어요. 나는 괜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했지요. 살짝 웃는 그의 얼굴에선 진심이 느껴졌어요. 술은 없었지만 닭고기와 국물만으로도 마음이 술에 취한 듯 풀어졌어요. 그는 농사 얘기, 젊은 날의 고생담, 그리고 혼자가 된 이후의 외로움까지 차분히 털어놓았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모르게 남편의 병상에서 겪었던 시간과 떠나보낸 뒤의 허전함을 내 입으로 꺼내고 있었어요. 마당에 바람이 불어오고 개구리 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려오는 그 밤, 우리는 마주 앉아 백숙을 뜯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짧지 않은 대화 속에서 나는 그가 단순히 농담을 잘하는 활달한 이웃이 아니라 나처럼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빈집을 홀로 지키던 나의 저녁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채워진 시간이 되었어요. 밥상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백숙처럼 내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다음 날도 해가 떠오르자 나는 다시 고추밭으로 향했어요. 몸은 전날보다 더 무겁고 허리도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운 듯 느껴졌어요. 아마도 어젯밤 그와 함께한 저녁 식사가 마음속 허기를 잠시나마 채워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밭에 도착하니 이미 주민들이 고추밭 사이를 오가며 일손을 보태고 있었어요. 그 속에 서 있는 박노인이 눈에 띄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여전히 힘차게 움직이는 두 팔. 그는 나를 보자 반갑게 손을 들어 보였어요. 오늘은 이쪽 줄 맡으세요. 햇볕이 덜 들어서 수월할 겁니다. 그가 먼저 내 자리를 챙겨주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시선이 곧바로 나를 조여왔어요. 어제 저녁에 둘이 뭘 같이 했다더라. 누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소문이 금세라도 퍼질 것만 같았어요. 마을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작은 말 한마디도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금방 이야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곳. 나는 고개를 숙이고 괜히 속도를 늦췄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내 곁을 맴돌았어요. 허리 아프시죠? 이쪽으로 앉아서 하시면 덜 힘듭니다. 잠깐 그늘에 가서 쉬세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마치 내가 혼자 버틸 수 없다는 듯 자꾸 챙겨주었지요. 고마우면서도 그럴수록 더 눈에 띄는 게 걱정됐어요. 나는 결국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씨 아저씨, 이젠 그만 챙기세요.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그는 내 말에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셨다면 죄송하네요. 그 순간 괜스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땀에 젖은 옷이 등에 붙어 불편했지만 내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얽혀 있었고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발걸음을 자꾸만 더디게 했어요. 밤이 되어 방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마루에 앉아 백숙을 나누던 그의 웃음, 내 그릇에 살코기를 덜어주던 굵은 손. 그게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러면 안 돼. 이제 겨우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하지만 다짐은 다짐일 뿐 이미 그의 따뜻한 눈길과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밭일을 함께하면서 나는 박노인의 마음 씀씀이에 계속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그는 늘 내 몫을 챙겨주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말없이 일을 나눠 가져갔지요. 그런데도 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핑계로 자꾸만 거리를 두며 차갑게 굴었어요. 속으로는 고마우면서도 괜히 모른 척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걸림돌처럼 남는 게 있었어요. 나만 계속 받기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잠깐 들르세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 들러도 되겠습니까? 나는 대문을 열어주며 얼른 들어오세요. 남보기 전에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지요. 그 순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부엌 찬장 구석을 열어보니 오래전에 담가둔 매실주가 있었어요. 남편이 병상에 눕기 전 마지막으로 담가두었던 술이었죠. 몇 년이나 손도 대지 않고 있었는데 병을 꺼내는 순간 내 마음도 묘하게 떨렸어요. 작은 상에 매실주와 함께 김치, 두부 부침, 나물 반찬을 올렸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지만 그는 술잔을 받아들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려 잔을 채우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제가 신세만 졌잖아요. 이제야 보답하는 거예요. 매실주의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술잔이 오갈수록 대화도 점점 길어졌어요. 그는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 홀로 지내며 느끼는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 또한 남편을 돌보던 날들의 무게와 사별 후에 찾아온 공허함을 이야기했지요. 술 기운이 오르자 방 안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웃음소리도 잦아들고 잠시 고요 속에 서로의 눈빛이 오래 머물렀지요.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은 조금 더 그에게 기울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면서도 따뜻했어요. 매실주의 은은한 단맛이 입술에 남아 가슴까지 서서히 달아오르는 듯 했지요. 잠시 말이 끊기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어요. 그런데 피한 눈길이 다시 맞닿는 순간 나는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내 목소리는 부정 같으면서도 어쩐지 허락에 가까웠어요. 그는 대답 대신 내 허리 위로 거칠고 따뜻한 손을 얹었어요. 오랫동안 반일로 굳어진 손, 그러나 그 온기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어요. 심장이 요동쳤지만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조심스레 다가온 그의 손길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내 안에 꼭꼭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갈망이 마치 봄눈 녹듯 무너져 내리며 나도 모르게 신음이 튀어나왔어요. 그 고요 속에서 눈빛이 대화가 되었고 작은 떨림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가 내 어깨를 끌어안는 순간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꾹 참아온 소리가 튀어나오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마루의 등잔불이 가만히 흔들리고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오래 억눌러온 체온을 나누었어요. 과감하면서도 서툴고 뜨겁지만 동시에 애틋했던 밤. 그것은 젊은 날의 격정과는 달랐어요. 마치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마지막 퍼즐을 찾은 듯한 충만함이었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마을에서 자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굳이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짧게 스친 눈빛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들켜버린 것 같았지요. 대신 그는 가끔 낡은 트럭을 몰고
내 집 앞에 조심스레 나타났어요. 오늘은 반일 일찍 마쳤습니다. 바람 좀 쐬러 가시죠. 그 한마디가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마을길을 빠져나와 구불구불 이어진 변두리 길을 달릴 때면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조차 설레임이 되었어요. 낡은 트럭 시트에 나란히 앉아 살짝 스치는 어깨와 팔꿈치가 이제는 낯설지 않고 은근한 위로가 되었지요. 멀리 떨어진 장터에 도착하니 우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자유인이 된 듯 웃으며 걸었지요.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나눠 먹었어요. 그는 내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고 나는 그의 앞잔에 술을 부었지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제도 많이 드셨잖아요. 내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모님이 챙겨주니 술도 약이 됩니다라 답했어요. 취기가 오르자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장터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사람들 틈새에 섞여 있으니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듯 했어요. 돌아오는 길, 트럭 창밖에는 석양이 붉게 번져 있었어요.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 언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긴 병간호와 사별의 공허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의 웃음이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서로의 손을 황급히 놓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누군가 볼까 두렵지만 그 두려움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며칠 뒤 그는 장터에 같이 다녀오자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 띌까 걱정했지만 멀리 읍내라 괜찮습니다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래된 트럭을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낯선 얼굴들 사이에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국밥집에 마주 앉아 김이 오르는 그릇을 앞에 두고 소주잔을 주고받았지요. 조금만 드세요. 얼굴이 금세 달아오르네요. 내가 넌지시 웃으며 말하자 그는 장난스레 잔을 비우고 이 맛에 사는 겁니다라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까지 데워주었지요. 술 기운이 오르자 내 입에서는 오래 숨겨왔던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남편을 간병하며 가졌던 원망, 그가 떠난 뒤 찾아온 끝없는 공허함.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잔에 술을 채워주었지요. 이제는 웃으셔야 합니다. 사모님, 그 따뜻한 위로에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버렸어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트럭 안은 조용했지만 손끝이 닿을 듯한 거리에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 흘렀어요. 집에 도착하자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척했지만 잠시 뒤 다시 마당에서 마주쳤지요. 그의 눈빛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따라간 방 안 창문 너머로 낮 햇살이 흘러들며 고요히 흔들리는 커튼 아래에서 우리는 또다시 서로에게 기대었어요. 금기를 어기는 듯한 긴장감,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숨결, 그러나 멈출 수 없었던 갈망이 우리 둘을 깊이 끌어당겼지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듯 했어요. 며칠간 이어진 만남은 짧지만 깊었어요. 밭에서 스친 눈길, 트럭 안에서의 웃음, 시장 골목에서 나눈 손길까지 모두 내 마음에 또렷이 남았지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으면 양심의 가책이 나를 흔들었어요. 그와의 시간이 따뜻할수록 한편으로는 내가 길을 잘못 드는 건 아닐까? 끝없이 자문하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밭머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고추밭 줄기가 흔들리고 해는 저물어 붉은 빛이 들녘에 가라앉았지요.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고추밭 정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종이 쪽지도 아니고 그저 시골 사람들답게 시간과 장소로 남긴 약속이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대신했으니까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눈에 밟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자에서 그를 다시 만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조용히 보내는 게 맞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